YTN 라디오가 부대드리는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합니다. 매주 월요일 2부는 여의도 정면 승부죠. 전 개인적으로 이게 승부보다는 좀 합의, 타협 뭐 이런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뭐 우리나라 실제로 정치권이 타협 합의하기는 뭐니까요. 자, 승부라고 그냥 가죠. 자,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전 대변인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제가 오늘 김현정 대변인님한테부터 좀 여쭤볼게요. 아직도 그 돈봉투 의혹 관련 수사가 미국 도감청 의혹의 국면 전환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렇진 않고요. 예. 사실 1년 전에 여기 이제 이정근 씨 뇌물 사건 수사 중에서 핸드폰 이제 포렌식 과정에서 나타난 거에 대해서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는 그런 뭐 기획 수사라는 일부 의견이 있었지만 이제는 이제 구체적 통화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국민적 눈높이에서 그 신체적 진실 규명하는 데 적극적인 협조를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제 민주당의 입장이라고 보는 것이 맞고요. 그러니까 국면 전환용이 아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네요. 국면 전환용이라는 저 논리보다는 지금은 그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진실을 규명하는 게 우선이다. 예, 예. 이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이해는 국면 전환용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죠? 이제 그런 측면이 전혀 없진 않지만 그 논리를 가지고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는 없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관련해서 오늘 최고위원회에서도 이재명 당대표께서 대국민 공식 사과도 하셨고 정확한 사실규명과 빠른 사퇴 수습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하셨고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도 요청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그 의사를 표명했고 또 그 결과에 따라서 상응하는 책임과 조치를 다할 것까지 이렇게 밝힌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요약적으로 제가 이렇게 해보면 내부적으로는 좀 국면 전환용이라는 생각은 있지만 그 여론의 호소력이 없으니까 그냥 일단 검찰 조사가 성실히 이루어지길 바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예. 사실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는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예. 예, 음성 녹취의 그 내용들도 사실은 검찰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과거에 이제 검찰권 남용의 행태들이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니까요. 그런 거에 대한 지적은 분명히 해야 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게 검찰권 남용이다. 수사 기밀이나 피의 사실 공표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 예. 그 지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준영 의원님. 네, 그냥 잘못하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시면 편할 텐데 그 청취자들이 더 불편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거 그 녹취록 그거를 신문 기사에서 보니까 윤관석 의원을 만나서 그걸 적고 이렇게 봉투 10개를 만들었더만 형님 기왕 하는 김에 우리도 주세요. 또 그래가지고 거기서 3개 뺏겼어.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나레이션을 네. 해주신 거였군요. 예, 예. 네, 이게 뭐 소꿉장난도 아니고요. 네, 그 타임머신 타고 과거 간 것 같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정말 그 사죄를 해야 되고 당 차원에서 뭐 긴급한 조치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누구한테 돌을 던지겠습니까? 이재명 당대표도 지금 대장동 사건 등 해갖고 매주 재판을 받고 있는 뭐 민주당의 상황에서 너는 특별히 더 잘못했다라고 돌을 던질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재명 대표도 정치적 탄압이면은 징계를 못하게 지금 당원 단계를 바꿨나요?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여기 언급된 이 의원들이나 당직자들도 처벌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여의도 일은 뭐 여의도에서 하고 서초동 일은 서초동에서 마무리하긴 하지만은 글쎄 민주당이 전당대회를 뭐 전당대회라고 만들고 뭐 돈 넣어 봉투당 뭐 이런 얘기까지 들어가면서 하는데 글쎄 이거는 그냥 정면 돌파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누가 누구를 잡아넣느냐, 누구를 비난하느냐, 예. 이런 것 때문에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근데 김현정 대변인님, 네. 왜 자체 조사, 셀프 조사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거기서 왜 검찰 조사로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주말에 예. 최고위에서 난상 토론을 비공식 회의를 열어서 난상 토론을 벌였다고 해요. 예. 근데 이제 당 차원의 진상조사도 사실은 지난주에는 대변인 통해서 그런 입장도 좀 밝혔었거든요. 예. 그런데 실제로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하는 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 수사권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의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거에 대해서 믿고 그냥 그렇게 밝혔다가 나중에 수사 통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또 셀프 면제를 해줬다 뭐 이런 식의 또 비판에 직면할 문제가 더 수밖에 커진다. 없기 때문에 예. 지금 단계에서는 오히려 그 검찰에서 빨리 조속하게 이 수사를 진행해서 그 결과에 따라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 오히려 더 낫겠다, 이런 판단을 한 것이죠. 그 말은 이번에는 검찰 수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도 됩니까? 지금 현재로는 윤관석, 이성만 의원들이 등이 혐의를 아직까지는 이제 부인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예, 전 그렇기 민주당 때문에 차원에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검찰에서 지금 뭐 언론을 통해서 피의사실 공표라든지 수사기밀 이렇게 유출하면서 뭐 정치적인 행위를 하기보다는 조속하게 이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에 대한 책임들, 그러니까 뭐 혐의들 이런 것들을 밝혀주면 그에 따라서 민주당에서는 상응한 조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예. 이 배준호 민주당이 떠넘기는 이유를 저는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송영길 당시 후보가 홍영표 후보를 단지 0.59% 차이로 제치고 당선됐거든요. 그래서 이 돈봉투 의혹이 사실이면은 결과가 바뀌었을 겁니다. 근데 결과가 바뀌었다고 그러면은 그 송영길 대표와 가깝고 또 지역구도 이제 또 받았던 그런 관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가 안 됐을 수도 있고, 이런 게 민주당의 어떤 정체성이라든지 근간을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스스로 조사가 안 되고 그냥 그토록 검수완박을 했던 검찰 보고 한번 알아서 해봐라 뭐 이런 거 아닐까 싶은데 좀 딱하죠. 아니,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예, 제가 김현정 대변인님. 21년 전대 때 저도 이제 지역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 전대의 흐름을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송영길 전 대표가 세 번째 도전이었어요. 두 차례 이제 떨어지고 세 번째 도전이어서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해서 그 세 명의 출마자 중에 가장 앞서 나갔었거든요. 가장 앞서 나가는 상황이었고, 그 마지막에 막판에 친문들이 결집하면서 홍영표 후보가 치고 막 올라왔는데 0.59 차이로 이제 신승을 하긴 했지만 송영길 후보가 유리하다는 그런 인식들은 당 안에 다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 돈살포가 없었으면 송영길 대표가 안 되고 홍영표 대표가 됐을 것이고,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지 않았을 것이다까지 나가는 것은 너무 나갔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근데 배준영 의원께서 보실 때요. 네. 이 지금 기사 중에는 이런 기사가 있거든요. 이 노웅래 의원 건과 이번 사건이 공통점이 좀 있다. 근데 네. 대응은 다르다. 상대당이 볼 때 공통점이 있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공통점이라고 그러면은 그 돈봉투가 오고 가고 그것을 이제 받았다는 아주 강한 의심이 들고, 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형사상에 그게 소추가 임박했다 뭐 이런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여러 가지 네. 공통점이 있는데, 예를 들면 녹취 네. 파일이 있다라는 점이 같다라는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 거죠. 그죠? 네네, 예, 그렇습니다. 네네. 근데 그때는 녹취 파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좀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그 이유가 뭔지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때는 말하자면 별 문제 삼지 않다가 지금은 문제 삼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민주당에서? 뭐 그렇지. 문제 삼는다기보단 어느 정도 네네네. 사과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좀 몰릴 만큼 몰리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지난번에 노웅래 의원이라든지 이재명 의원 때도 그렇고 지난번에 저희 하영재 의원 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근데 하영재 의원이 이제 유무죄는 결국 기소 후에 재판에서 밝혀질 거지만은 저희 의원들은 떳떳하게 나가서 재판을 받으세요 해갖고 저희는 그 체포동의안에 가결을 시켰단 말입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당당히 구속적부 심사를 받았지만 구속은 되지 않았고 저희는 그게 당당하게 하는데 민주당은 이제 계속 수세적으로만 하고 알겠습니다. 검찰이 어떻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달라지지 않으면 무너지겠다 이런 위기감이 있겠죠. 그래서 달라진 걸 겁니다. 김현정 대변인님, 송영길 대표가 전 대표가 귀국할 거라고 보세요? 일단 오늘 공식적으로 이재명 대표가 예. 조기 귀국을 요청을 했습니다. 예, 두 분이 뭐 가까우시죠? 예? 두 분이 가까우시죠? 뭐 아무래도 같은 전현직 대표니까 예. 뭐 가깝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제 뭐 가까웠다는 게 뭐 두 분만 가까운 건 아닐 거고 당내에서 다들 뭐 의원들이면 다들 지금 서로 이재명 친소관계- 대표의 지역구가 송영길 전 대표의 지역구였지 않나요? 예, 그건 맞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가까워 보이죠. 예, 그렇게 예. 가까운 관계라고 보는 게 맞고요. 예. 그래서 오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과정이나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이유를 막론하고 예. 전대 과정에서 돈 봉투가 부러졌다. 이것이 녹취 파일로 지금 일정 부분 확인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예. 곧바로 대표가 공식 사과도 했고 정확한 사실규명에 위해서 노력하겠다라고 했고 또 송영길 전 대표 조기 기구도 요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저는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잖아요. 예. 시작되는 과정에서 지금 9명이 저 수사 선상에 지금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그거는 우리가 뭐 왔다 갔다 하는 얘기 뭐 하도 그래서 정확히는 모르죠. 예. 예. 압수수색 영장에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 게 예. 9명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 9명에 대한 이제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이 되었고 예. 수사하는 과정에서 송영길 전 대표의 수사 필요성이 이제 나온다면 예.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소환을 요청하면 그때 당연히 귀국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 배 의원님. 네, 제가 몇 달 전에 무슨 행사를 갔었는데 계양신도시라고 예. 100만 평의 엄청나게 그 대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그걸 예. 사실 송영길 당시 국회의원이 주도하고 만들었다고 알려졌는데 예. 그거 착공식에 이재명 대표가 참석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이어받아서 이제 지역구를 관리하고 이런다고 그랬는데 그 사실 지역구를 이제 물려받고 또 서울시장이 이 송영길 후보가 되고 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었을까 뭐 하는 하여튼 동지적인 뭐 그런 관계로 엮여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과연 그런 관계에 있는 이재명 대표가 읍참마속을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의문이 가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사실일 겁니다. 예. 김현정 대변인님, 오늘 저 이재명 대표가 사과를 하면 여론이 좀 어떻게 가라앉을 거라고 보세요? 아니 이거는 지금 이제 앞으로 그래서 이 이제 수사 상황이 진전이 되면서 예. 저는 국민들께서 이런 시각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정당에서 잘못을 하면 그것은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국정 운영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뭔가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면 예. 그거에 대해서 비판도 하고 예. 호초로도 드시지만 또 그 잘못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느냐 그 예. 태도를 또 한편으로 상당히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수사와 관련돼서 오늘 우리 그 이재명 대표께서 발표한 그 내용대로 예. 더불어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하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국민들께서 그와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잘못된 부분들에서는 당연히 단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단죄를 하고 또 이거를 또 당에 이게 여론이 호응을 할 거라고 보시는지 제가 여쭤본 건 그 우리 부분이거든요. 당에서 지금 오늘 발표한 대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 반성하는 태도 이런 것들을 보인다라고 하면 예. 그 여론도 국민들도 그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배준호 의원님, 화제를 바꿔보죠. 정광훈 목사 말이에요. 오늘 네. 뭐 결별 선언 한다 그러는데 결별 선언을 안 했어요. 예?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유 다행이다. 이렇게 하셨나요?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뭐 정광훈 목사가 그 국민의힘에 가진 본인의 마음이 뭐 진심이라고 그러면은 뭐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요. 근데 저희 당이 이제 바뀌어야 되고 저희가 중도층도 그렇고 이 호남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젊은 세대에 어필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김종인 비대위 때도 호남이 저희가 15%까지 올라갔죠. 근데 지금 8%로 깎였고 MZ 세대 청년층도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저희가 내년 총선도 앞두고 저희가 전국 정당으로서 진정성 있는 보수를 주창하지만은 또 모든 유권자를 위한 책임 있는 정부 여당으로서의 발돋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광훈 목사가 본인 나름대로 하는 거야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은 그 당의 중심을 흔들거나 저희의 어떤 그런 방침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치우치게 말해갖고 저희의 입장이냐 그렇게 하는 거는 온당치 않죠. 네. 예. 아니 그 MZ 세대의 민주당은 본인들의 MZ 세대의 지지를 많이 받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김현정 대변인님? 사실 여론조사가 이제 상대 당이 이제 실수를 하면 반사이기로 올라가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저희가 사실 뭐 MZ 세대에 대해서 특별히 더 잘해서 그 국민의힘의 MZ의 지지율이 떨어졌다기보다는 MZ 세대와 관련된 각종 노동 정책이나 60주 69시간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MZ 세대들을 이유로 MZ 세대들이 69시간제를 마치 원하는 것처럼 원하기 때문에 그 정책을 핀다라고 처음에 했다가 나중에 예. 알고 봤더니 MZ 세대에서 그걸 오히려 반대하고 있다. 이런 것을 확인하고 다시 정책을 또 이렇게 변경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실제로 MZ 세대들과 관련된 청년 일자리 예산 이런 것들을 대폭 많이 삭감했거든요. 예. 공공 일자리라든지. 예. 그래서 말로는 MZ 세대들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실제로의 정책들은 엇박자가 나는 그런 것 때문에 MZ 세대의 지지율이 지금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 그거 관련해서 그렇다 해서 그럼 민주당이 잘했기 때문에 MZ 세대의 지지율이 빠졌느냐 이렇게는 저는 보진 않고요. 오히려 그 MZ 세대들의 온전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그런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MZ 세대들을 위한 정책들을 지금 민주당에서는 많이 지금 피고 있죠. 예. 자, 또 하나 김건희 여사 관련된 문제 좀 여쭤볼 텐데 17일 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대선 때는 온 국민 앞에서 눈물로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다면서 조용한 내조로 약속했던 김건희 여사가 이제는 점입가경이 요란한 내조로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한다. 납북자 가족을 만나서 북한에 대한 강경 대응 의지를 얘기를 하고 동물권 단체를 만나서는 정부 임기 내 개식용을 종식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자, 민주당의 이런 주장 배준영 의원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대통령의 배우자의 어떤 간단하게 말씀해 언행이라든지 주세요. 예. 네, 활동 범위에 대해서는 뭐 이런저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근데 저도 국회의원을 해보고 이제 정치권에 있는 뭐 많은 사람들을 보면은 보통은 본인을 요청을 합니다. 대통령이 오거나 예. 국회의원이 오거나 그런 걸 요청을 하는데 그렇지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들이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좀 횟수가 많아지신 것 같은데 글쎄요, 정제된 언어를 쓰고 정부의 예. 정책에 어긋나지 않으면은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김현정 대변인님. 네네. 예. 김건희 여사 행보 관련해서요? 예. 저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대선 경선 과정에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라고 한 부분도 있고 예. 지금 각종 그 주가 조작이라든지 합격력 위조라든지 이렇게 국민들의 영리에 걸린 공정과 관련된 의혹들이 아직 해소되지 않고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김건희 특검법이 본회의에 직상정되기 직전에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상황 속 그리고 아하. 국정 지지율이 지금 예. 상당히 지금 최악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예. 상황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 정리해 주십시오. 그 김건희 여사의 예. 광복적인 행보 처음에는 봉사 관련된 행보만 예, 하다가 시간이 좀 다 돼가지고요. 예, 말씀하신 예. 것처럼 정치적인 행보와 발언까지 이게 너무 확대되고 있는 알겠습니다. 과정에서 오히려 국민들은 예.
윤석열 대통령은 보이지 않고 김건희 여사만 보인다라고 해서 비판적인 시각이 상당히 높게 올라오고 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오늘 예.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